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1시간 투자의 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워낙에 또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오늘 조금 내 종목이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진단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전화 상담으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고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들께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응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을 할까요?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보라맹커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잘 오셨고요. 살련님 잘 오셨고 쫄보님 그리고 준호님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해맑게 인사한 게 주린이다. 주린이여서 그런 거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해맑게 인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뜻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죠. 또 저는 여러분들께 또 해맑은 모습으로 또 계속해서 응원의 기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님도 오셨네요. 보라맹커님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고요. 오재길님도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시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올라간 종목보다 내려간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그 안에서도 키워드를 딱 꼽아보자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인수전 요 두 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배경이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좀 이 뉴스에 좀 쏠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지수 자체는 어제 이 의사록 공개 결과 때문에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특징적인 뉴스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좀 뭔가 질타 섞인 뉴스도 많았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놓았는데 주가는 신저가다. 신저가니까. 네, 이런 얘기도 했고. 좀처럼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든 실적이든 이 내용으로만 보는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움직임이 좀 좋아야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 동향을 따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우리 시장에 대한 이 뭐랄까 방향성이 좀 만들어져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도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수가 움직인다는 거는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장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하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최근에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바스켓이 큰 종목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기가 어렵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저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뭐랄까 이제 추세만 좀 바뀐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단타 치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모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 종목을 본다라면은 저는 지금과 같은 환경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모아갈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반대로 주가는 좀 더 내려간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삼성전자의 흔들림에 막 계속해서 철렁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삼성전자는 약간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라는 마음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앞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고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자두가 조아님께서는 삼성전자 열심히 담고 있어요 하셨는데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올려주신 질문으로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 볼까요? 건설주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수원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건설주, 업황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정말 간단하게 올려주셨습니다. 건설 업황, 현재 좀 상황이 어떤가요? 이 건설주, 건설 업황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좀 최근에 와서 시장이 힘들 때 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한다라면 건축 기자재 종목들을 지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가장 가까이에 이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과거 정부,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만족을 채우면서 이번 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현 정부와 색깔을 정말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탈원전이 친원전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안타까움이 부동산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그 효과는 클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취임식 전후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250만 호를 많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가 단기간으로 했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클 것이고 뉴스는 상당히 자극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아주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이 기조가 취임식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당장 부동산 경기라든지 부동산 매매 현황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당분간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풀기 위해서 정책을 바꾸가는 이제 순차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못해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허가가 나오고 시작되는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키워드를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보겠지만 네.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생각보단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취임식 전후로 해서 그 이벤트 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그런 공급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해서 건설 붐을 기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곡선을 그린다라면은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점차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를 연말에 볼 것 같고요. 대신에 올라오는 위치는 앞번에 움직였던 위치보다는 좀 더 높은 건설 주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주택 지표에 대한 활동보다 국외 플랜트 산업에 대한 건설 수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건설이 수주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경기 침체를 겪고 회복에 대한 카드를 꺼내고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왔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여기서 욕심을 내본다라면은 네. 경기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성장하는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쪽에서도 플랜트라든지 수주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야 막 회복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오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본다면 아직도 더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보다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절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이 살아날 때이긴 해요. 건설 성수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계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건설 건설 뭐 경기가 좋다라기보다는 건설 붐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집중될 수 있겠지만은 그 지속력이 생각보다는 건설 붐으로 이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설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시기적이고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 시기를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넘겨서 건설 붐을 기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내용들이 앵커님은 이해가 좀 설명이 되시나요? 네, 저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건설 업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관련주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적이라든지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나오면 분명히 호재이고요. 그때 그 호재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 한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가시화가 됐을 때 또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건설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채팅창에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 올라와 주고 계시는데요. 하늘이님께서는 이광무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롯데 정밀화학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추천주 한번 매수를 해보셨나요? 오늘같이 힘든 장에서도 롯데 정밀화학 그래도 2% 넘는 상승 흐름 잘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익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질문도 올려주시는데 그 전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연준에서 긴축에 대한 소문을 일축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뜨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은 그래도 미 선물 시장은 큰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 선물 시장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발언이 어떻게 또 미국 시장에 또 내일 시장에 그래도 좀 반등의 움직임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조금은 시장에 대한 위안을 만들어 주지는 않을까. 좀 이제 너무 겁먹지 마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좀 들려지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EJ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동안에 네.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네.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수치 자체가 네. 많이 줄었다는 뜻은 실업 청구, 그러니까 실업에 따른 그런 이제 보상 청구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직자가 줄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혹은 그 폭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정당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양적 완화도 긴축도 상당히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미증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반가웠는데 네. 이 뉴스 이후부터 해서는 나스닥 선물이 좀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정확한 이제- 내용이 지금 네. 블라드가 금리 인상 더 빠른 게 낫다. 빠른 긴축 나서야 추후에 호황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 경기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네.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이거는 그러고 이제 나서 지금 네. 뭐 어제 의사록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또 반복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예, 위로가 아니라 다시 더 한번 세기를 박았네요. 그쵸. 지금. 어제 뭐 공격적인 긴축 네. 그리고 빅스텝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5월달 FOMC에서는 0.5% 상승이 좀 기정사실화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필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한 뭐랄까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제 좀 받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시 한번 이 강경한 매파 발언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제 한번 때리고 오늘 또 한번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 선물 시장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서 내일장을 꼭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네. 조금 전에 네. 이제 HTS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 뉴스를 봤는데요. 네. 실업수당 청구권이 지금 5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최저치예요. 이게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힘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호님의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고 5년 넘게 들고 갈 만한 인생주는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국민주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는데, 더 길게 내가 정말 믿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인생주라고 네. 하면은 약간 표정이 지금 입술이 실룩실룩 거리는 게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이제 사실 제가 심데코도 네. 추천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맞아요. 뭐 이 정도의 기간이라 혹시 효성첨단 소재가 몇 배 갔는지 소문 들으셨나요? 효성 첨단 소재요. 네. 볼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기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첨단 효성첨단 소재. 소재가 봅시다. 이게 10배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10배 갔습니다. 9배 정도 갔네요. 네.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렇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그러면은 작게 만드는데 무엇이 중요한 기술일까? 얇게 만드는데 무엇이 중요한 기술일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고 네. 효성첨단 소재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맞아요. 무엇으로? 수소 에너지 사업으로. 근데 이제 그게 2020년도, 2019년, 20년도죠. 20년도였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효성이랑 하나만 이제 수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LG, SK, 롯데, 기타 등등에서 많은 이제 큰 그룹사들이 수소 에너지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새로 했죠. 네. 이런 슬로건을 이제 건네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뭐 3년, 5년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러니까 미래에 새롭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 먹거리 산업들 있잖아요. 바뀌는 것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아직 진행 중이지만은 5G이지 않습니까? 5G 다음에는 이제 6G가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는 5G 폰 안 쓸 거야, 6G 폰 안 쓸 거야 하도 이미 환경은 6G 환경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더라도 오는 그런 이제 거시적인 변화들,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신다면, 힌트 좀 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미래의 먹거리를 네. 수소, 수소. 네,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수소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수소 에너지라고 하고 있고요. 네. 수소에 대한 먹거리를 좀 준비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6G도 변화되는 것은 AI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의 다음 버전은 이 지능형 교통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AI입니다. 그 모든 걸 진짜 제가 그렇죠. 다 누리고 네. 죽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그죠? 아직 우린 젊습니다. 그쵸?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 수소에너지, 인공지능 그 네. 두 가지 보시는 건가요? 네, 앞으로 두 미래 가지가 먹거리로? 상당히 미래의 먹거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가져갈 만한 인생주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더 길게 봤을 때 내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어떤 것들이 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한 기술력들을 좀 짚어주셨고 그와 관련해서는 좋아요. 사실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는 네.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EJ나 투자의 신을 하면서 유튜브가 재밌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여기 방송국에 신청을 해서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유튜브 공개 방송을 매주 오, 그래요?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맛들리셨네요. 네. 재밌죠? 재밌게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이제 화요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홍보를 또 매번 하시는 것 같아요, 매주. 네. 자,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을 또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속 시원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것 같고요. 다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 한 19일이 될 것 같은데 19일부터 또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진짜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아, 진짜 여기서만은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놔 주세요 하시는 분들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5년 동안 살아가야 할, 우리가 5년 동안 가져가야 할 섹터로는 수소에너지랑 인공지능까지 체크를 해주셨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유튜브로 또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서울전화 02-325-8200번 전화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EJ를 보고 질문을 올려주신 분입니다. 이용민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앞에 EJ에서 가구업체 중에서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말고 NX를 추천하신 특별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오늘의 추천주가 바로 NX였습니다. 가구업체 중에서 특별하게 이 종목을 꼽았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현대리바트하고 한샘은 네. 비싼 것 같아요. 아, 비싸요. 네. 한샘이 지금 7만 원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현대리바트가 15,000원대. 제 이야기는 지금 차트상으로? 아니죠. 예. 아니요? 실제로 이제 가구를 구매하게 되면은 네. 한샘하고 리바트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아, 진짜로 거기 가구가 네. 비싸요. 그렇죠. 한샘 진짜 비싸요. 이제 뭐랄까 결혼하고 나서 네. 저도 기혼자고 네. 기혼자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은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예. 괜찮습니다. 저희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 네. 가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맞죠. 다녀보셨죠? 많이 다녀봤죠. 한샘하고 리바트는 그래도 믿을만하다라는 생각 들지만 다른 것보다는 가격이 좀 있죠. 있죠. 네. 확실히 그 브랜드가 주는 믿음과 네. 함께 네. 그만큼의 가격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구나. 믿음은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혹시 있긴 뭐 있어요.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셨나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드레스룸을 한샘에서 한샘에서 많이 쓰셨네요. 네. 갑자기 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진행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이 이제 주택 공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규모로 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이 때문에 이제 일단 북박이장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샘과 리바트가 들어가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국 가구나 네. NX와 같은 제품군들이 납품되기가 좀 더 수월할 테고 진입 장벽이 좀 그렇죠. 낮다라고 해석을 네.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N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가구 공급을 하거든요. 뭐 주방 가구부터 해서 네. 그리고 리빙 그리고 북박이장이 가장 큰 이제 주요 수요가 될 것 같은데 그들 때문에 이제 NS에 대한 선택이 좀 더 가볍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NX에 대한 주가가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S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은 이때 당시 움직임이 이제 갭 상승 출발하고 음봉으로 떨어지게 됐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었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 한국 가구가 사실 갭을 더 높게 떴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등락이 다른 종목들보다
높이가 있는 자리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종목이 NX라는 거죠. 네. 뭐 다른 종목들보다 높이가 좀 더 높다, 그리고 탄력적이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다음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 자체를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을 선호한다라면은 NX. 지금은 저는 오히려 탄력을 보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이평선들이 역배열에 빠졌다가 다시 수렴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X.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구로 접근을 하기에도,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뭔가 차트적으로 가격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도 NX가 가장 접근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그에 따른 탄력성도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NX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채팅창에서도 한샘 너무 비싸죠 했다가 가구가 이런 댓글들, 이런 반응들도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오늘 시장 망했어요 라는 댓글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망했어요.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희 채팅창 그리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내일은 내가 어떻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힌트도 좀 받아가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또 해결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요. 이번에는 손나경님께서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 한번 해볼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매수가는 11,300원이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10,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50원 종가이고요. 11,300원 매수가시면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최근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이전에 올라갈 때 따라 잡으셨다가 수익을 못 보신 건지 아무튼 최근에 한번 들어가셨겠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진짜로 네. 급하게 2만 원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또 올해 들어서는 좀 영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그래도 이제 가격 지지는 지금 최근에 와서 10,000원대에서 꾸준히 해주고 있어서 네. 저는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전자결제 서비스를 해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상품권도 모바일로 발급되고 모바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NFT 사업을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회사가 사실은, 갤러리아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NFT도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사업을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갤러리아를 열어서 NFT로 이제 경배를 했었는데 완판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고 네. 아직은 NFT에 대한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NFT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워간다라면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한 좀 역할도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기업을 최근에 저도 단기 매매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매매를 마치고 나왔는데 저는 다시 또 준비를 하고 보려고 추격을 하고 있어요. 추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도 지금은 손실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됐지만 네. 저와 같이 또 추적을 해보시죠. 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NFT 사업을 하게 되면은 IP,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들춰보시면은 스포츠 스타라고 할게요. 스포츠인 대상으로 했을 때 NFT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뭐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결국에는 NFT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사업적 역량은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유리하다. 사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자회사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엔터주 쪽에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전자결제 서비스 가지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괜찮다. 뭐 뉴스,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도 보시면은 그와 같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뭐 오늘 날짜 뉴스에서도 어제 뉴스에서도 이와 같이 좀 갤럭시 머니터리에 NFT 뉴스가 상당히 많다는 것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영국이 NFT 공식 발행한다. 라는 소식과 함께 또 강세를 보였었고 계속해서 이 NFT에 대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NFT가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좀 인싸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EJ에서 이광무 전문가님의 추천주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수가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그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셔도 믿고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에 대한 수정은 현재는 없나요? 계속 그때까지 갈까요? 저는 이제 NFT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NFT에 대한 포인트가 좀 더 시장에 유입이 된다라면은 아직은 NFT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많지 않잖아요. 뉴스도 없고 네.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그 정도의 움직임에 탄력은 있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와 머니터리에 대한 설명까지 종목 진단까지 함께 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마로니의 입세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원달러 환율 언제쯤 1,150원대로 내려올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1,2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언제쯤 내려올까요? 그리고 요 1,150원대라는 가격대 언제쯤 내려올까요, 이게? 참 이제 지금 수급에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환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네. 우리 시장 자체에서는 이 환율이 높은 상태라서 수급 유입에 좀 불편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 시기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1분기 시기 때에 환율 이제 환차손에 대한 이익이 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시가총액 상위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네. 그 환율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실적 발표 시즌에 반영이 될 거라. 왜냐면은 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온다면은 그들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수급이 들어올 때 환율도 다시 좀 체질을 바꿔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워낙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한 상태예요. 네. 최근에 와서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는 선전 지역이나 상하이 지역에서의 봉쇄령도 상당히 리스크가 되었고, 또 홍콩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을 보였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신흥국에 대한 환율 변동도 사실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환경이겠죠. 그렇구나. 네. 지금 채팅창에서 러시아 환율은 어느 정도 이제 정상이 된 것 같은데 환율만 보면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난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이 환율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수에서는 우리가 종목으로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관련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IT 기업들이나 자동차 네. 기업들에 대한 선전이 좀 좋아지겠죠.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도 괜찮았고 네.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지금 이제 미국장이 개장한 상황에서 앞서서 뭐 연준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 어떨까 조금 또 지켜보셨을 텐데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처음엔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듯 싶더니 또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스닥은 지금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 초반에 약간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끝날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이 FOMC 의사록 공개 때문에 위축이 된 거잖아요. 네. 이벤트 당일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벤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언급이 되었던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뭐 빅스텝 이 이야기들의 이제 정책으로 나오는 거는 FOMC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5월 FOMC 열리는 데까지 한 달이나 시간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럼 그 기간을 앞두고 정말 두려움에 의해서 지금부터 빠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어제 이벤트 날에 디데이에서 빠졌다라면은 오늘은 조금은 되돌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시장에 네.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미국장의 흐름도 한번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내일장의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당 멸치신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엔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매수하신 가격은 105,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미래 가치 투자로 괜찮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엔캠 오늘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94,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마쳤습니다. 지금 살짝 손실 구간에 계신데 이 엔캠 역시 전문가님의 추천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때 목표가를 우리가 25만 원까지 봤기 때문에 아직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네.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미래 가치 투자로 괜찮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네. 어떻게 리뷰를 좀 할까요? 정말 지금 가격이 10만 원이 이제 다시 또 내려왔는데, 네. 목표 가격을 25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좋아할까요? 라는 고민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홍보해 주셔도 좀 좋습니다. 네. 저는 그만큼 또 믿음이 있으시네요. 자신 있는 기업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도 8만 원대도 9만 원대도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10만 5천 원이면은 제가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주가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종목 걱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배터리의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하이 니켈이라고 해서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면서 니켈에 대한 함유량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일정한 수준의 니켈 함유량 같은 경우에는 함유량에 대한 증가와 비용의 증가가 상당히 비례적입니다. 정비례적인데, 근데 어느 일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해서 니켈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비용 증가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 니켈화를 올리는 이유는 배터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제 고효율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번 충전한다면은 45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한 번 가는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기서 더 높인다라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는 벤츠가 한 번 충전해서 1000km 갈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처럼 이제 계속 효율을 높여야겠죠. 네. 부산을 가고 와야 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충전되면은 당연히 전기차 매력이 더 커질 겁니다.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서 250, 300, 350, 400, 450 높여왔던 비용에 대한 증가폭이 아니라 55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국민차 입장에서 네. 그 비용을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감당하기가 봅니다. 조금 부담스럽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 니켈 화해를 올리는 데 있어서 네. 기술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비용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낮추면서 효율을 높이는 다음 작업은 뭘까? 그게 뭐 전극 기술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첨가제를 더 다시 또 추가를 해서 혹은 소재를 어떤 작용을 해서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거겠죠. 네. 이제 그런 장비를 아유.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양극재 쪽에서의 이제 제가 뭐 원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소재가 바뀌는 것들 중에서 네. 이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걸 이제 쓰게 될 거예요. 네.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전해액이 고체화된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기술을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전해질 기업들에 대한 존재가 좀 더 부각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음극재, 양극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질이 일단 뭐 물질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이 2차 전지를 또 다 설명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는 이제 고체화되는 전해질이 있게 되면 네. 양극재와 음극재를 쌓아 올리는 형태로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물질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소재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전해질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은 기술 연구하고 캐파를 늘리는데 유리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불산으로 뽑아냅니다. 네. 불산은 사실 되게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지역에 불산 공장 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잘 안 나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인허가를 딸 수 있는 기업들, 딸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인허가를 이미 많이 확보한 기업들, 그리고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국, 유럽, 북미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전기차를 판다면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유럽에, 미국에 현지에 나서서 공장을 짓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캐파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가장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증설에 대한 인허가 기업이 엔캠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생산 기지 있는 전해질 기업은 엔캠이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야죠. 그렇죠. 되겠죠. 예. 1년 동안에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 이제 늘려서 130만 대 정도 만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30만 대면은 상당히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전 세계에서 130만 대 판다는 거는 와, 그쵸, 테슬라 전 모터스 세계라면. 타려면은 네.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가 한 기종에서 네. 뭔가 스테디셀러 이런 이제 그 흔히 뜨는 이제 자동차 기종이 나오잖아요. 그게 연간 100만 대 정도 미만으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100만 대를 소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더 커지게 되면은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야 막 10만 대, 20만 대 수준이지만은 네. 앞으로 커진다라면은 단일 기종에서도 100만 대를 가는 시기가 올 텐데 이거를 대상으로 전 세계로 본다라면은 얼마나 전기차 만드는데 바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배터리를 많이 공급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소재 기업들이 활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혹은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 기업이 전해질 쪽에서는 엔캠이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나의 사랑 엔캠 25만 원 가자. 그리고 엔캠 화이팅 하시면서 7만 원대에서 잡으셨다라는 분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께서 엔캠 많이들 들고 계시네요. 왜 나는 없지? 했더니 다른 분이 그럼 당장 내일 사세요 하셨거든요. 자, 최영희님께서는 이광문 전문가님의 팬분이신 것 같은데 이광문 전문가님의 강력 추천 줍니다. 9만 원 밑에서는 줍줍하라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현재상 9만 4천 원 정도 가격이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좀 모아가도 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9만 원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와서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증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이 밀려서 그렇지 네. 환경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네. 뉴스를 받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심데코도 이렇게 안 갔거든요. 그렇죠. 꾸준하게 설명을 했고 꾸준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서 많이 수익이 되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지.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제 밟아가면서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거를 그만큼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엔캠 역시 우리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모아가는 전략들. 역시나 이 역시도 앞으로의 미래 산업과 관련된 네. 종목으로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팔광님께서 보안 관련주 코멘트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보안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또 심상치가 않죠. 특히나 대선 이후에
안철수 관련 종목들, 특히 안랩을 필두로 해서 큰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사이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씩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안주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탑픽 종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보안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일단 보안의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네. 불과 얼마 전에 대만이었나요? 이 중화권에서 어느 게임 업체가 P2E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이 채굴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게임인데, P2E라고 하죠.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해킹을 당한 거예요. 몇 천억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야, 아직도 이렇게 취약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뚫리는구나. 그렇죠. 그게. 그냥 이거는 그냥 가십거리, 우리 입장에서는 가십거리로 이 뉴스를 바라봤지만은, 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쵸.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했을 때 보안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서 그래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근데 제가 솔직히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탑픽 종목은 생각이 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나중에 한번 네. 블록체인 보안 회사들을 조금 나열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움직였던 종목이 안랩이잖아요. 네. 안랩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급등을 했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살짝 다시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안랩은 사실 보안주로서의 가치 평가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그 뉴스는 정말 주가 부양에 쓰였던 뉴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정직한 뉴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금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인기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앞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역할론에서 나오는데 안철수 위원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다. 어떤 그래요? 특정 정치인의 지지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주가가 상당히 좀 투자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종목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선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큰 움직임이 나왔던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더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렇죠. 상당히 많이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랩에 대한 이야기까지로 오늘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저희 내일 시장은 좀 어떤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금요일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주간의 마무리, 코스피 주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박스권을 그렸을 때 2650포인트를 저는 하단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미증시의 향방에 따라서 추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265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연출하느냐 아니면 뭐 오늘 미증시가 올라서 내일 우리 증시가 반등을 좀 보여줘서 아랫꼬리를 좀 만들어준다라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봉을 좀 챙겨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암학회가 좀 눈에 띄는 이벤트죠.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바이오 주목들을 정말 잘 찾지 않았는데 내일 암학회를 좀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회자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이 전에도 그런 학회가 있을 때 최근에는 워낙에 다른 이슈들도 많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암학회
학회 모멘텀이 있어도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아주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아마케가 있을 때 네. 항상 바이오 그 종목들의 종목들은 움직임들이 움직이나요? 잘 갔습니다. 그냥 100%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기술 수출을 실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기술이 뛰어난 나라야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네. 우리나라 이 전체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전체 제약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제약 순위 50위 안에 우리나라 회사는 없습니다. 50인데요. 예, 없습니다. 100위 안에는 있을까요? 100위 안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뭐랄까 신약 개발 회사는 아니고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CMO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생산 능력은 지금 세계 최대 수준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제약 기업으로서의 위치에서 우리나라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이냐?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복제를 많이 해왔지만 협력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그런 기술 공유. 근데 한미 사이언스가 과거에 한번 한미약품이죠. 네네. 이제 기술 수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곧잘 이제 봤어요? 나오고 있는 거죠. 기술 수출이. 가장 최근에는 기억에 남는 거는 유한양행. 지난해 상당히 이 시기쯤에 기술 수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오 종목들의 학회는 4월 달부터입니다. 네. 아마케가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상당히 많고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좀 보일 때가 오긴 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아마케지만은 선뜻 바이오 종목에 손이 가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손이 가지 않아요. 오늘도 한 종목이 상장 폐지 사유가 나왔습니다. 예, 뭐 가슴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네. 예,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잘 안 신중하게 갑니다. 선택을 또 예.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하시기 전에 또 이렇게 진단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